일생을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는 마음도 담아 미아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높이 초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 오늘 새벽 북한은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북한 제7차 노동대회 직전이 위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선거 때 한동안 못 짚어봤던 북한 주요 소식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5일이 이제 김일성이 생일, 예. 이른바 태양절이었죠. 예. 그죠? 15일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었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 날. 근데 뭐 태양절에 뭐 미사일도 날리다 실패하고 아주 김정은이가 심란하고 창피하겠어요? 그 4월 15일은 예. 우리로 말하면 구정이나 추석 같은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예. 그날이 최고로 중요한 명절이고 예. 그다음에 그 아들인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이 두 번째로 중요한 명절이고요. 그래서 우리 추석이나 뭐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날인데 북한에서 이틀 노는 명절이 1년에 두 번밖에 없거든요. 예.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날. 아하. 그런데 그 생일날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미사일을 쐈는데 예. 그것이 발사 수초 후에 폭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김정은이 나름으로는 김일성 생일날에 축포를 쏴서 김일성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쐈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고 두 대가 가 있었는데 한 차내에 두 기씩 설치를 했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그 다음 날 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못 쐈어요. 아하. 이동식 차량 운반대에다 예. 넣고 쐈는데 근데 그거는 못 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첫 번째 실패한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서 쏠라 그랬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마지막 한 기도 쏘지 못한 거로 보이고요. 결국은 김정은이가 인민들 앞에서 아니면 전 세계 앞에서 망신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전략화했다고 막 괌도 때린다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올라가다 터져버렸으니까 김정은에서 망신한 그러면 거죠. 그 과학자들 또 숙청당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군사령부에서 예. 그 전략군사령부 산하 미사일 부대인데 거기서 적어도 아마 전략군사령관은 아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판문을 쓸 거고 예. 그 부대 지휘관은 아마 날아갔거나 뭐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제 북한이 이 5월달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네.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일련의 도발이 예상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수위가? 지금 우리가 4월 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예. 5월 초에 7차 당대회를 36년 만에 여니 예. 7차 당대회 선물로서 이런 행태들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정찰총국이나 통일전선사업부나 이런 대남 부서들이.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뭐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핵실험이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D-Day가 인민군 창건일이라고 하는 날이 4월 25일입니다. 예. 그러면 4월 한 22일부터 당대회가 5월 7일 날 예. 예정되어 있으니 예. 4월 22일부터 5월 한 5일까지가 가장 중요한 4월 22일부터 5월 5일. 5월 5일까지가 예. 가장 중요한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간에 핵실험을 하던 테러를 하던 사이버 테러를 하던 요인 암살을 하던 뭔가 틀림없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달력 보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좀 센 도발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지금 말씀이신데요. 폭풍 전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핵실험도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데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더 큰 충격은 사실 테러거든요. 사실 그게 공포죠. 그렇죠. 충격보다도. 그러니까 예. 파리 테러 같은 거나 그렇죠. 브뤼셀 테러 같은 것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정말 무고한 소프트 타겟을 상대로 잃어버리면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패닉과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조심하고 있고 뭐 우리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해당 기관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준비는 하는데 좀 우리가 국민이 좀 각성을 하고 해당 단위들에서 기관에서 잘 살펴보고 있으면 하는 걸 좀 주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스모킹건 같은 거 만약 결정적인 증거가 같은 거 나오면 북한은 헤아릴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거 아닙니까? 테러 예. 지원국으로 재지정이 되고 예.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4월 22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뭔가 크나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다중 이용 시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거죠. 부원장님, 지금 북한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다시 협박을 시작했거든요. 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당대회를 준비하고 지금 70일 전투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예. 70일 전투가 뭔 의미인가 하면 전투는 말 그대로 콤뱃, 싸우는 예. 거 아닙니까? 전투인데 이 전투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요. 평상시에 제가 일을 하다가 뭔가 그릇을 하나 깼어요. 예. 그러면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70일 전투 때 뭔가 의미 있는 컵을 하나 깨뜨렸다면 그건 군법에 회부되는 거예요. 70일 전투니까 이거는 군사법의 법정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8시 30분에 출근했다. 그러면 다른 때 진 죄보다 이건 10배 이상 중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청년들이 머리를 이상하게 깎았다. 그러면 잡아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아니 포니테일 머리. 그렇죠. 그런 말꼬랑지 머리죠. 예, 말꼬랑지 머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카키색 치마를 입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아가씨가 카키색 치마를 입었어요. 그럼 잡혀요. 그럼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노동단련대라는 데를 가는데 노동단련대라는 건 월급을 안 줘요. 그리고 어디 가 있는지 부모들도 몰라요. 그리고 탄광이나 벌목장 같이 심한 데 가서 3개월, 6개월 동안 중노동을 해야 된다고. 이게 70일 전투 당대회 그 기간에는 일체의 조그만 사건, 사고나 일탈 행위도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그렇게 했다 그래도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인민보안부, 그리고 경찰청이 잡아가서 노동단련대에 갖다 쳐넣고 한두 달, 2달, 3개월 노동을 시키는 거죠. 월급 하나도 안 주고. 예.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 이게 소위 말꼬랑지 머리라는 게 여기 머리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나 피어싱도 잡는다고 그러던데요. 예. 아니 젊은 사람들이 북한에 피어싱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피어싱도 예를 들어서 이 귀걸이 정도는 예. 봐주는데 귀걸이가 그런 예, 귀걸이 정도는 있나 보죠? 뭐 그냥 이것도 단속 대상이긴 하지만 이게 좀 많이 퍼졌으니까 그런데 우쪽에 뚫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예. 여기서 조금만 뚫고 이렇게 걸었으면 괜찮은데 뭔가 여기다 받고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죠. 그 여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남자가 만약 여기 했다. 남자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가 그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단련대가 아니라 그건 교화소에 가야죠. 그건 감옥에 가야죠. 아니 교화소에 가요? 예. 왜요? 아니 그거는 사회주의 미풍양속에 대한 위반이니까 그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피어싱을 하면 여기를 하면은 잡혀가고 여기 하는 귀걸이 데까지 정도 봐준다. 구멍 정도 뚫는 것까지는 봐준다. 그 여자들의 포니테일 머리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죠? 남자의 포니테일 머리도 역시 교화소가 그렇죠. 그건 교화소 정도 가야죠. 그거는 이것은 남조선의 자본주의 아주 온갖 황색 그건 갖다 덮어 씌우기 탓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 남조선 영화 드라마 보고 한 거지. 그러면 그건 정치범으로도 해서 교화소를 넘어서 정치범 수용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잡는 사람의 마음이죠. 지금이 어느 때고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지금 70일 전투를 하고 있는데 너가 왜 이상한 말총머리를 하고 다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탓에 따라서 수용소 갈 수도 있고 교화소 갈 수도 있고 노동단련대 갈 수도 있고. 한마디로 재수 없으면 걸리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노동당 대회 전까지는 계속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 지금 북한 분위기는요. 예. 그냥 걸어다니는 것 작업장에서 예. 혹시 이렇게 들 것 같은 걸 들고 콘크리트 몰타를 쥐고 뛰어본 적 없죠. 없죠. 저희 대학 때 100일 전투를 했을 때 그렇게 아. 했는데 건설장에서 나갔는데 그때 71 전투, 100일 전투 예. 때는요. 걸어가질 않습니다. 뛰어다닙니다. 아. 동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걸어다녀. 걸어다닌다고. 동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예. 그렇게 분위기가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꽉 얼어 있는 분위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말서부터 5월 초가 되는 시기에 좀 우리가 신경을 바짝 긴장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신뢰시사 탕탕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 창밖에 비가 오는지는 제가 스튜디오 안이라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